농담 파는 농약사, 술 안 파는 술가게, 정신 나간 모피디, 잉여 강현진, 무게중심 장두량, 우리가 만드는 좌충우돌 우왕좌왕 소셜 방송, 여기는 북치기 박치기. 못 봤어. 진건이 형 시작하래요. 사인을 못 봤어. 사인을 못 봤어. 사인을 못 봤어. 안녕하십니까. 북치기 박치기입니다. 예. 오늘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아주 상당한 비중 있는 역할을 저희가 사전에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응해주셨고. 결론적으로는 정말 시커멓게 남자 넷이 진짜 마주 앉아서 일관성 있어. 일관성 있어. 여기 우리. 일관성 있어. 조지훈 전 시의회 의장님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술가게하고 우리 농약사하고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우리 정말 북박이다. 우리 강현진도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뭐. 자, 일단 우리 의장님 네.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황에 대해서.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물론 시간이 흘렀긴 했지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사퇴하셨어요. 맞아. 예. 그래 정정을 해줘. 네. 그 말이 나. 참나. 좀 품위 있게 얘기할 때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고 네. 그냥 소주 마시면서 얘기할 때는 한 번 죽으면 죽었을 때 확실히 죽어 있어야 되니까 배 깔고 엎져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복지부동. 네. 복지부동. 그러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우리 전주에서 팽목항까지 도보로 한번 갔다 왔어요. 그 맞아. 그거 맞아. 페이스북에 네. 여행기가 있었어요. 예. 갔다 왔고 그리고는 이제 못 썼던 그 석사 학위 논문 써서 통과하고 이번에 졸업하셨어요? 하고 박사과정 입학하고 네. 뭐 여기까지가 현재의 근황이죠. 예. 근데 보통은 떨어지고 나면 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던데. 빚이 많아서 못 가. 빚이 많아서. 그지? 신불일 수도 있어. 출국이 안 될 수도 있어. 신불까지는 아니어도 돈이 없어서 그 한번 가보고도 싶은데 사치죠. 사치 사실 좀 그렇게 나가는 거. 아유 그동안 나가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사치라고 하시면 나가신 분들은 뭐가 돼요? 사치한 거죠. 사치한 거야. 사치한 거야.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요. 진짜. 예. 사치한 거지. 40대 50대 넘어서 공부하겠다고 유학 간 분들 중에 실제로 공부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의심이 그분들 중에 대통령도 되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예를 근데,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신뢰가 그쪽에서 가는데 초청해서 실제로 역할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모셔서. 근데 그동안에 이제 지방에서 뭐 정치 활동하겠다고 하면서 있다가 외국에 나갔다 가서 공부하겠다고 간 분 중에 실제로 정식으로 학위를 받았거나 정식 대학에 입학해서 제대로. 정말로 공부를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냥 잠깐 동안 이게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가족들 중에 이렇게 직계 가족 외에 친척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현실이 미안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잠시 떠나 있으면 맞아 이 말을 핑계가 하는데 되잖아요. 주마등처럼 20년 전 일이 생각이 나. 그리고 지금 설이 다가오고 있어. 설이 나오고 있어. 10몇 년 전이구나. 내가. 일단 본인 얘기를 하시면서 까고 시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컨셉에 잘 맞아요. 네, 오늘은 정말 기탄 없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정치 현안 지형 또 가능하면 그 예측 방향 모색 정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끼리 하려고 했는데 예, 딸려서 아는 게 없어. 별로 정치 쪽에 뭐 저희가 아는 게 없고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줄 좀 대보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줄대도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 거. 그래요? 일단은 뭐 저희들의 모습이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일반 그 전라북도 도민분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도민분들이 대부분이 정치 뭐 거기 새정년 나오면 찍고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좀 크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작년에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한번 바뀔 뻔 하다가 다시 뭐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오히려 안 하는 얘기만 못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오히려
더 정치 얘기는 이제 환멸이 느껴지게끔.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죠. 흔히 네. 말하는 것처럼 여기가 워낙 원사이드 게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썩는 거고 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주면 발효가 되는 건가? 네. 그래요. 괜찮지 않아? 비유가? 아무튼 노력한 거는 가상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새정년에 이제 당 대표도 바뀌었고 전북 도당 위원장도 최근에 또 선출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 얘기부터 해서 우리 전라북도 정치 현안에 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 시작을 네. 큰 거부터 그래도 하게, 큰 거부터. 큰 거부터? 네. 난 여기 거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가위바위보, 당대표부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제 큰 거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어때요? 아니 근데 이번에 되게 실망했던 게요. 이번 그 당 대표 새정년 당 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 실망했던 게 문재인 씨가 전주에 왔어요. 문재인 왔어? 씨가 그럼 안 왔겠어. 오기야 왔는데 2번 왔었죠. 무려 2번이나 왔어요.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한 번은 막걸리 뭐 같이 봤다, 먹는 것도 봤다. 있었고 왔는데 되게 실망스러웠던 게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라면 내가 그 유권자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박지원 씨로부터 또 문재인 씨로부터 당신은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뭘 생각하고 계시냐. 딜을 받아야지. 그렇지. 내 한 표 줄 테니까. 그럴 것 같았는데 나는 좀 약간 대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일 수도 있잖아. 당대표 근데 선거니까. 오히려 저는 이쪽을 지지합니다라고 아니지. 미리부터 그냥 딱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술가게가 너무 이성적이어서 그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내년 총선인데 공천권을 쥐고 있지는 않아. 당대표 그럼 뭐 하려고 그래? 쥐고 있지는 않아. 에이, 실질적으로는 쥐고 있다고 그리고 또 봐야지. 그렇게 약간 그런 걸 해야 공천권에서도 더 쉽게 잘리나? 완전 잘리지. 완전 잘리지. 공천권.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 같으면 서로 좀 전북 의원끼리 미리 만나서, 야, 이거는 좀. 내부 합의를 좀 해서. 이거 들어주면은 우리도 좀. 우리 표 다 주겠다.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 괜찮네요. 전 회장님 어떻게 보시기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가구점에 가서 네. 이 생활잡화 찾는 비슷한 얘기 같은데 왜냐하면 당 대표 선거잖아요. 당 대표 선거라고 하는 건 당 내에 정해져 있는 어쩌면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정해질 것처럼 모여 있는 집단과 세력들이 자기의 대표 주자를 내세워서 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큰 틀에서 중앙 정치에서의 그런 흔히 말하는 정파, 계보 이런 건 지역 내에서 이미 지역 내가 가지고 있는 소속감보다 더 큰 거죠. 정치인들한테, 중앙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전북 지역에 이제 그런 건 있죠. 과제, 이 전북 지역의 현안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멘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이인영 후보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제가 이인영 후보를 막 좀 도왔던, 마음속으로 도왔던 거에 있어서. 몸으로 도왔어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떨어지셨는데. 이게 어색해요. 현실 정치 속에 안 있으면 이게 좀 어색하게. 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해서 KTX 역사 문제 이번에 쟁점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 서대전을 거치네 안 거치네.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 안 된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조차도 원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멘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건 우리 이제 우리 닉네임 하나 오늘 붙이자. 우리가 미리 준비도 안 했다. 하여튼 조 전 의장, 훈이 형을 하자. 훈이 형 그래 우리 훈이 훈이 형을 형. 하자. 훈이 형이 말한 게 멋있네. 훈이 형 괜찮다. 정식의 훈이 형. 그래 훈이 형 괜찮다. 아니 그러니까 술가게 얘기는 이게 전라북도 의원들이 또 유권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면 이제 뭐 민주당이 아니라 새민주당 당원들이 의지를 모아서 이렇게 어떤 관건 요구안을 박 대표, 박 후보자, 문 후보자, 이 후보자한테 제안해서 뭐 줄 거냐 우리한테. 꼭 그러니까 정책이나 무슨 지역 현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당 삼역이나 또 몇 가지의 전라북도 인사가 거의 배제됐잖아요. 그런 것들부터도 그러니까 정치적 지분조차도 전라북도라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개파는 있는데 다들 이 개파 들어가 있어서 역시 술가게는
이 씨가 전주 토박이라 그런 거 아주 예민하구나. 우리 그런 거 잘 안 봐. 그냥 그래서 귀찮아서. 이게 전라북도 의원이긴 한데 실제로 전라북도의 이익이나 전라북도 내 어떤 연합체가 없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술가게 얘기를 정리를 하면 전라북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크게 스크럼을 좀 짜서 어필을 할 건 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는데, 하나는 전북 지역의 현안 문제나 전북 지역의 정책적 과제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물론 당대표가 그런 걸 해주는 건 아니지만 당론으로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의 중요한 정책 이슈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게 하자라고 하는 게 한 측면인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은 적어도 어떤 인적 자산을 어쨌든 중요한 위치에, 우리 그렇죠. 전북 출신들의 정치인들을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자고 하는 건데, 글쎄요, 그 말도 저는 우리 시민들의 정서상이나 우리 지역적 정서상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그렇게 당대표 후보가 되면 꼭 해라, 약속을 해라라고 할 만한 우리 지역의 현안이 뭔가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전북 도민들에게 혹은 전주 시민들에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당대표라고 하는, 당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정책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전북 지역의 현안 과제 혹은 미래 과제라고 하는 게 뭔가 딱 물어보면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는 아니,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없으면 만들어야지. 일단 당 사면 우리 줘라. 이런 거 좋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적 문제에 관련해서 현재 우리 지역에 최규성 의원이 3선이고 김춘진 의원님이 3선이고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님 재선, 이번에 도당 위원장 된 유성엽 의원님이 재선이고, 그리고는 다 초선인가요? 그거 대부분 초선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당 상역 입지가. 조선을 줄 수는 없지. 아니, 왜?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거는 우리 훈이 형밖에 없나요? 당 사면은? 그렇죠. 전북 지역의 이건 풍토라고도 저는 생각되는데, 좀 잘 나간다 싶은 정치인들을 좀 잘 성장시키고 키워주자 이런 것이기보단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찍고받고 하는 게 좀 많지 않았나요? 그 안에서. 그래서 좀 좋은 인자라고 생각됐던 사람들이 이게 좀 밀려나 있는? 밀려나기도 하고 상처를 많이 받게. 지금 본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잠재의식 속에 뭐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양측면으로 작동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몇 선이 됐어. 그러면 예를 3선 이상이 되면 이제 갈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작동하는 게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다선이 없어 보인다. 이런 우리나라 거죠. 전체적으로 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스포츠에서만 스타를 키우고 연예계에서만 스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정치적 힘을 누구에게 주는 것, 이게 정치에서 스타를 키우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죠. 그런 아니, 것들을 하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 정치권에서 게, 어색해해요. 동의하지 않는 게, 지역 유권자가 어떤 그 정도의 스타를 못 키워낸 것도 있겠지만, 책임이 아니, 있겠지만. 이건 유권자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전북의 정치 환경. 정치 풍토가, 정치 풍토가.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훈이 형이 말한 것처럼, 정치 풍토는 그럴 수 있지만, 또 사실 그만한 인물이 없기도 했던 거야. 왜 그래? 이철승도 있어.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철승? 최근에 뭐 받았어? 대통령 후보야. 그 그렇게 사람. 하면 뭐 어디 그다음에 또 있어. 호텔 뭐 스위트룸에 다 줄 것 같아? 정동영 씨도 대통령 후보야. 이거 그거 제가 거기 그 대목에 약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현재 있는 그 중앙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인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최소한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 뭐 이렇게 가려고 하면,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혹은 자기 분야 속에서의 사회적 성과가 무엇이고, 이 사회적 성과를 토대로 해서 이거를 내가 당신들의 시민들에게 평가받아서 내가 배지를 달겠다. 이게 기본적인 토양이어야 된다고 봐요. 전제가. 근데 글쎄요, 한 몇 년 전부터인가 묘하게 그런 사회적 성과를 내기보다는 조직이 잘해서 어떤 정말 선거. 선거 기술자가 이 배지를 달게 되는, 혹은 선거 기술자와 밀접히 긴밀한 연대를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배지를 달게 되는 몇몇의 성향들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로 내가 무엇인가 제대로 된 확고화된 배지 달고 나온 다음에라도 정치적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데 집중하기보단 오히려 하던 그 권리 조직 관리나 선거 기술을 연마하는데 힘을 쏟다 이거 잠재의식이다. 우리 훈이 형이 이거 잠재의식이야. 아직 멀었어요. 아니, 고생을 근데- 드렸어요. 근데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쵸. 그러니까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정치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다 희석이 되고 결국에 우리가 정말 꼭두각시 헛개비춤을 추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규 그러니까 형이 이를테면 이런 거야. 아니 난 내 반성을 하는 거야. 정말 또 포, 반성. 최근에 너무 너무 반성을 많이 하지 않아? 아니 너무 포장지에 그냥 너무 포장지에 현혹되거나 그 맛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닌가. 정말 들여다 봐야 될 것들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뭐 정치 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되기 전부터도 한번 살펴보고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도 좀 들여다보고 이럴 필요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거기 당사자들이 내보내는 소스에 그냥 잘하고 있구만이라고 우리는 그냥 알고만 있지 예를 들면 제대로는 모른다는 그 거야. 부분에서 아, 잠시만요. 첫- 술가게 정신을 차려야 돼. 정두령이 훈이 형한테 넘어갔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신 못 우리는- 차리면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하자, 우리가. 그래서 북치기 박치를 만들었잖아. 넘어가지 자 말라고. 마무리를 하셔야 돼. 잠깐만. 그럼 따로 해. 마무리 하셔야지. 저희 그냥 그 마무리가 거창한 마무리는 아니고요. 이번에 그 이완구 총리 인사청문회들 보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 관심 있는데 전부 다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야당 의원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문희상 대책위원장이 마치 당장 총리가 된 것처럼 된 발언을 것처럼. 해버리고 뭐 굉장히 우호적으로 발언을 해버렸다. 엔간 한번 해주자. 뭐 네, 이런 그런 분위기. 식이었고 왜냐하면 두 번이나 또 낙마했던 총리 후보가 낙마했던 게 있으니까 이번까지 그러면 이거 국정 발목 잡기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그놈의 정치적 역풍은 문제가 맨날 그런데 소풍도 그 맞아본 대목에- 적도 없으면서 그 대목에 이번에 그 진성준 의원하고 진선미 의원 인사청문회를 네. 완전히 그렇죠. 방향을 뒤집어놓은 것 그렇죠. 같죠. 네. 진성준 의원과 진선미 의원의 특징이 뭐냐면 진선미 의원이 그거 아세요? 여기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그 진봉원 변호사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변호사이기도 하고 진선미 의원이 네. 그런데 진봉원 변호사님이 진선미 이 의원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주 애기 취급을 최근까지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진선미 의원님과 진봉원 변호사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한국 여성단체 뭐 연합회 대표라든 김구목 대표라든 이런 분들은 진선미 의원이 진봉원 변호사보다 진봉원 선배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10배는 낫다. 아주 똑똑하고 한 가지 문제에 천착하면 매우 친밀하고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진성준 이번에 인사청문회했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국회 보좌관 중에 보좌관을 했을 때 유명한 그 사람인데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국회 도서관을 가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반드시 2시간에서 4시간 이상을 반드시 책을 보고 이 쫙 켜켜이 쌓여온 진성준 의원은 특히 이 지방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론이 두 분하고 친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선미 의원하고는 안 친해요. 진성준 의원하고는 친한데 그러면서 그분 두 사람의 특징이 그런 사회적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진선미 의원은 여성단체 활동이나 민변 활동을 통해서 그 어떤 사회적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훈련이 잘 됐던 사람이고 진성준 의원은 보좌관 활동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특히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 매우 집념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쭉 해서 하나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나타나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느닷없이 주목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인이 아닌 그렇죠. 사회적 성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돼서 됐을 그렇죠. 때 네. 우리 유권자들은 좀 키워주자. 그리고 유권자들의 박수 속에서 또 성장하는 거고. 그게 훈이다? 그렇지. 아이고 왜 갑자기 자, 바꿔 말하면 저기에서 실패했고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의원님들은 좀 그렇게 못한다. 아, 그렇지. 저는 나밖에 죄송한 없다. 말씀이지만 좀 그 부분에 성적표를 집중해야 주자면. 된다. 네. 그러면 아예 그럼 전라북도 의원 얘기를 나온 김에 얼마 전에 끝난 전라북도 도당위원장 선거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그 전에 잠깐만 음악 듣고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뭔 일 있어 나 모르네?
네, 북치기 박치기 오늘은 조지훈 전 시의회 의장님 오늘 새로운 닉네임이 생기셨어요. 훈이 형. 훈이 형. 아 근데 이렇게 아이, 하니까 감사합니다. 되게 친근하다. 훨씬 나아. 훨씬 나. 훈이 원래 형. 사실은 원래 사실은 우리가 썰 전에 강용석 컨셉으로 모셔온 거잖아요. 그치. 본인이 죽어도 싫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울려, 훈이 형. 아,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계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잘하고 있어요. 계세요. 예, 어찌됐든 지금 우리 전라북도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일단 그 중앙 쪽에 최근에 바뀐 당 대표 관련해서 청문회 얘기까지 하면서 좀 원래 그 배지를 단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또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얘기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그 인공위성에서 또 모아서 그 전에 새로 바뀐 당대표에게 우리 훈영님이 만약에 주문을 하신다 그러면 뭘 주문하시겠어요? 그렇지. 그 정도는 해줘야지. 뭐 제가 당대표에게 직접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다이다이가 가능해요. 어차피 안 듣거든. 그런 거죠. 문재인 당대표께서는 수도 없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 개파에 의해서 당이 침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도 오히려 친노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지켜야 되지만 가장 어려운 게 한 말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자신이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꼭 수첩에 적어놓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기억해서 꼭 지키는. 지금 우리 근데 꼭 수첩에 수첩에 적어야 돼요? 수첩 진짜 싫어요. 아니 지금 짜증나. 손바닥에 적으면 우리 훈이 형이 이제 친정부적인 친새누리당 쪽인데 이게 요새 조금 정치 성향이 바뀌셨나? 훈이 형이 아니 저도 수첩 적고 왔는데. 아까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아까 훈이 형이 철이 덜 들었다고 했는데 철이 많이 들었네. 철이 많이 들었어. 곧 한 자리 하겠네. 못하겠어. 그놈의 수첩이 참 모인사 때문에 정말 고생하네요. 그러니까요. 노트로 바꿔주세요, 노트. 노트. 작은 노트라도 그래요. 적어놓고. 그동안에 이제 그 여러 지점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지금 뭐 우리 당 대표 보다도 일단 그 위에 있는 언니가 뭐 자기가 뱉은 말 이렇게 안 지켜오고 이러니까 뭐 제대로 돌아가질 않잖아요. 뭐 거기는 이제 기대 관심 밖의 사람인 거 거론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돼버렸고. 한 하늘에 살고 똑같은 말을 쓰는지가 헷갈릴 정도니까. 자, 되게 슬프게 보여. 답답하지 않아?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아우, 미치겠어. 빨리 넘어가야 돼. 화제를 바꿔. 자,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넘어가고 이제 우리 전라북도 최근에 새정년의 전라북도 위원장이 당 위원장이 새롭게 선출이 됐죠. 아까 장영달 의원님 얘기한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들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선 의원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 인물 키우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 다선 의원 중에 이번에 최근에 장영달 의원이 정치 복귀를 아니 하셨다고. 페이스북 글을 좀 봤어요. 봤더니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 그 연어가 회귀하는 그런 관련된 표현을 좀 쓰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용은 페이스북 장영달 의원님 찾아가서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쓴 내용이 좀 그런 내용이더라고. 어려울 때 경남에 가서 내가 지금 싸웠고 이제 전북이 또 좀 어렵다고 하니 그런 뉘앙스였어요. 팩트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어렵다고 하니 연어가 돌아오는 심정으로 내가 돌아오겠다. 거기까지는 있어. 근데 난 그게 딱 백이종군인데 느낌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장영달 의원은 정계를 떠난 적이 없죠. 정계 복귀를 한 게 아니고 네. 전북 정치권으로 돌아와서 할 말을 하고 할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근데 백이종군은 아니지. 뭐 시의원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 뭔 소리요? 그 시의원 얘기하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장영달 의원님 이렇게 재능 기부처럼 시의원 출마하자는 얘기가 실제 있었어요. 경남에서? 아니 전북에서. 왜 그게 재능 기부야? 아니 이게 국회의원이 전주 시의원 출마한다고 하는 게 그런 전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게 뭐 민폐지 그런 건. 그건 이제 격에 맞지 않는 그렇죠. 얘기고요. 밑에 누가 일해야 될 젊은 사람 그렇죠. 목까지 뺏어가는 네. 것이 일일 그러기도 수 하고. 있어요. 근데 자영달 의원님이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몇 사람이 그런 의견을. 동화 같은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이제 그런 다선에 영향력 있는 중앙에도 전북에도 어떻든 간에 다시 전북 정치권으로 오게 됐는데 그럼 역할이 필요하잖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것과 한계 또는 심지어는 총선에도 나오실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총선에 출마하시겠다고 하는 건 아마 원래 정치하면서 국민을 앞세워서 얘기하는 게 가장 나쁜 정치인데 이 시민들이 전주 시민들이 정말로 자영달이라도 와라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자영달은 출마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런 건 있죠. 지금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해라, 조심해라. 나가 앞으로는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의도가 강해요. 현재로서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게 몇 사람 모르는 얘기인데 여기 와서 그런 거 제가 좋아요. 오, 완전 좋아요. 이제서야 본인이 역할을 유성혁 알았어. 도당위원장께서 이제 도당의 상임 고문들을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런데 전직 국회의원들로 이렇게 모시려고 했어요. 거기에는 자영달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조배수 의원도 포함되고 전직 국회의원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바뀌니까. 그렇죠. 이런 상임 고문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난주 이게 오늘이 일요일이니까요. 지난주 말까지는 불발에 그쳤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성이- 현역 국회의원들께서 한두 분께서 매우 반대를 심하게 하셨다. 상황이다. 뭐 이런 건가? 아니, 그런 상황이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좋을 게 없다는 뜻이지. 꼭 상황 아니더라도. 그 너무 상황이지. 아니 그게 상황이지. 그게 누굴지 막 그려지고 있어 지금 나. 아니 막 그러기도 그려져. 하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혹시? 딱딱. 이름은 몰라도 성은 떠오르네요. 그런 뭐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런 것으로부터도 좀 벗어날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실제 장영달 전 의원은 국방위원장까지 한 사실은 말한 거물이에요. 거물. 사선? 그렇지. 사선을 하셨죠. 사선이면 44, 16, 16년. 그런 분이 예를 들면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돌아오면 아까 말하신 것처럼 우리 훈이 형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도민의 뜻 그 뭐 완산구였던가 완산 구민의 뜻은 누가 전하냐면 구민들이 안 전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하지 이게 지금 구민들의 뜻입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사실은 현혹되면 가는 거고 그걸 냉철하게 판단해서 실제로 이게 구민의 뜻인지 그러니까 총선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옆에서 딱딱 뼈 있는 말 한마디가 아니 꽤 그러니까 영향력이 질문을 있어요. 좀 돌려서 드리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행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우리 훈이 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행보요? 그 장영달 의원이 만약 그런 행보를 보인다 총선에 나온다 총선 뭐 구체- 선거와 관련해서 딱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현실 정치에 어떻게 해서든지 전북 정치를 위해서 네. 장영달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한마디씩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아까 뭐 다선 의원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은 다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당 대표에 출마한 이인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 재선입니다. 재선인데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근데 이게 저는 장영달 의원님이 이렇게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든 전북 정치 진영 내에 있는 분들께서 다시 한번 좀 위기의식이다? 그건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 잘못했다기보다는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그 당대표가 공천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실제로 당대표가 공천을 직접 주진 못하죠. 전략공천이나 당수공천이 아닌 이상. 하진 못하지만 매우 중요한 변수가 현역 의원들 중에 예를 들면 그 공천에 처음부터 애초부터 예비 심사를 통해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심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런 룰도 것이기도 정할 수 하고 있으니까. 룰도 정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 전북의 국회의원들 중에 지지난번 선거였죠. 인위적으로 30%를 물갈이한다 해가지고 그렇죠. 점수를 매겨서 네, 털어냈잖아요. 이런 거와 같은 막강한 힘이 당대표에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의 제가 지금 말이 어디까지 이게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아직 지금 아무것도 싱거워 죽겠어요. 뭐 심해요.
그러니까 장영달 의원 같은 그런 그 사실 사람들이 생각에 이 한물 흘러간 정치인이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오셔서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흡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이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정치인들한테. 그러니까 장영달 전 의원이 오셔서 그 가르마도 좀 타주고 쓴소리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나 훈이 형의 앞길은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또 하나의 거물 정치인이 있잖아요. 정동영 씨가 국민 모임 뭐 한다는데 네. 전라북도에서 그 국민 모임은 장영달 미풍이야? 씨 미풍인가? 아직 모르는 거지. 아직 모르죠. 지금 누가 가는지도 몰라. 지금 국민 모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 중앙에서 105인 선언을 하잖아요. 일단 사실관계만 먼저 말씀드리면 105인 선언을 했던 것처럼 각 지역마다 그런 분들을 모셔서 105인 선언을 하려고 하고 전북 지역도 105인 선언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정동영 전 의원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신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신당이고 결국 신당이라고 하는 건 총선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그렇지.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아마 내년에 그 후보들을 내세울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죠. 근데 다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국민 모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분들 중에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이제 이제 함 신부님 같은 분 계시잖아요. 국민 모임의 그 함세웅 신부님이요. 목골. 네. 제가 하고 얘기할 때 모인사에 거르시다 보니까 그 함세웅 신부님 같은 경우가 당신의 성함을 넣었다고 해서 대노를 하셨어요. 이름 빼라고. 왜냐하면 함세웅 신부님 같은 분이 생각하는 새로운 야당 운동은 그러니까 큰 틀에 최소한 중통합 이상의 이런 틀로 생각을 했는데 국민 모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먼저 치고 나가신 거죠. 신당파. 네, 먼저 치고 나가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갖고 그 내부에도 사실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럼 현재로는 전북 지역의 국민 모임은 점조직이네. 개별적 연락만 좀 하면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예를 들면 아시는 분 중에는 뭐 김병수 전 네. 저랑 같이 네, 네. 그 후보로 같이 했던 떨어지신. 김병수 씨. 네. 네. 같이 떨어지신. 거기도 그냥 그만두셨어요. 네, 뭐 그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얘기인데 다만 아까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간판만 가지면 당선됐다 과거에 그렇죠. 현재도 그렇죠. 네. 그것이 아마 지난번 선거까지가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큰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 모임이 전북 지역에서 거센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아니 꼭 국민 모임이라고. 뿐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럼 새누리당에도 희망이 있나요? 새누리당에게까지도 저는 의석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 근데 실제로 조만간 우리 모셔야겠다. 실제로 이번에 무소속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무소속 중에 사실상 새누리가 있거든. 지자체장들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북 사람이 아니면 새누리당에 갈 후보들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내 후보들도 많았죠. 그렇죠. 근데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지난번 지방선거에 단체장 중에 반절이 무소속이 됐다. 그렇지. 그거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향후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자, 그러면 몇몇 듣진 않지만 국민 모임이나 새누리당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랑 같이 한번 또 방송 한번 하는 걸로 개운하게. 개운하게. 네. 자, 우리 한 두 번 때우는 대신 걸로. 새누리당 인사 측에서 이쪽에 올 때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좀 하시고 아니면 또 애국 보수 분들이 또 이렇게 서가지고 이거 보자니까 주제와는 관계 없지만 사실 원 일단 한번 국가정보원과 좀 섭외라도 해라. 좀 그래야지 방송 좀 알리고 말이야 그런 거 섭외는 아니야. 하고 있어요. 대한노인회 이런데 좀 해가지고 좀 말이야 좀. 그게 우리도 한번 패를 받아봐야 되나? 자,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새정년이 이 전라북도 지역이 어찌됐든 지난번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위기,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들은 더 크게 분명히 보여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새로 뽑힌
도당위원장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질 것 같아요. 일단 그 두 분의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의 개인적인 것들을 평가한다는 네. 건 제가 좀 섣부르고요. 네. 저보다도 이제 경험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인데 개별적인 성향들, 이게 지형적 특성들이 있었죠. 이게 정치 지형의 특성이 있었죠. 뭐냐면 이상지 후보님은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드러나게는 안 했어도 알려진 바처럼 지원을 좀 했던 네. 왜요? 의원이었고, 왜요? 유성엽 의원님은 그런 지원을 덜 받았죠. 그게 덜 받았어요. 표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당원들은 이상직 생각보다 예리하네. 이상직 의원이 이겼고 그렇지. 대의원들. 대의원 당원이죠. 당원. 아니 대의원들이고 권리당원들 일반 권리당원. 그러니까 일반 당원은 일반 당원 권리당원까지도 유성엽 의원이 이겨서 권리당원까지는 그 아주 근소하게 박빙. 51대 49였던가요? 뭐한 2-3% 차이 나죠. 그렇게 해서 51.8. 이렇게 해서 유성엽 의원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와 같이 좀 재미있었던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왜 사람들은 도당위원장 선거에 그렇게 목을 매나? 어찌 보면 희생직 아닌가? 어떤 사람들이 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당위원장 선거를 왜 하려고 나오냐 이거지. 별로 할 것도 국회의원인데 없어 자기는 보이는데. 이제 도당위원장이 가진 권한이 뭐예요? 권한이 뭐가 있는지 그냥 희생직인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이번 도당위원장은 임기가 1년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권한을 행사할 만한 게 없었어요. 이게 선거,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에 도당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하죠.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번엔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설이 있어. 초선 의원이 도당위원장 선거를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 여기에는 우리 전북도당위원장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 나도 근데 초선 의원이 도당위원장 선거를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설이 있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 파다했지. 파다했어? 아니 난 설로 끝날 거야. 파다는 당신이 책임져. 나는 설로 끝날 거니까 파다 당신이 책임져. 많이 늘었어. 도망을 9년까지 딱.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또 시작하기 전에 맥주도 한 병 먹고 왔어. 설. 그랬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총력을 기울였다라고. 아, 총력 정도가 아니더라고. 그럼 뭘 총력 플러스 알파인 것 같아. 내가. 나 알파도 당신이 책임져. 난 총력만 책임질 테니까. 그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건 뭔가 아니, 근데 있다는 얘기잖아. 1년 뭐가 있지만. 있다는 게 예를 들면 정치인이 특히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우리 의견. 도당위원장이 다음 공천에서 공천권을 획득할 확률이 좀 높아지나?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비중 있게 가겠죠. 도당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내부 평가가 좋은 가산점이 좀 있다는 얘기네, 결국은.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과거처럼 낙점해서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이런 일은 앞으로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선거를 통해서, 당내 선거를 통해서 후보가 되는 방식일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도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분명하게 근데 이점이 문제는 있다는 거잖아. 나도 도당위원장 하고 싶다고 해봐. 그렇다고 사람들 날 거들떠나 보겠어? 근데 거들떠 봤단 말이야. 이 사람은 몇 가지 구설수도 많았는데 상당히 거의 될 뻔했어요. 거의 될 뻔했지.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찍어주냐는 거지. 그리고 나 아까 이게 이해 안 갔어. 그리고 실제로 아까 대의원들이 표를 더 주려면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에 있던 지역 내 국회의원 또는 도의원 이런 조직 라인이 충분히 몰렸다는 얘기거든. 충분히 몰렸다는 얘기고 그건 일정하게 전북 지역 기존 정치인들이 좀 몰아줬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다는 아니었고요. 실제로 강하게 그 이상직 의원님을 지원했던 국회의원님이 한 2-3분 정도 계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그분의 매력이 있는 거야. 꿈과 비전이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 2-3분이 밀어주지.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지. 예뻐해주고. 그렇지. 나 같은 진짜 초선인데도 너가 밀어줘. 내가 재선인데도 초선을 밀어줘. 그건 꿈과 비전에 현혹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걸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유성엽 의원이 매력이 없다는 뜻?
그건 당신이 책임져. 현 도당위원장을 매력이 없다고 하다니. 아유 재밌네. 당신이 책임져. 아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재밌었다고요, 선거가. 논란도 좀 많이 됐고 치열하기도 했고. 근데 이번 같이 도당위원장 선거가 재밌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도당위원장의 기간인데도. 근데 왜 1년이야? 치열하게. 이번 도당위원장의 임기가 1년이고 그 다음에 아마 또 뽑던지 그렇게 할 걸요. 그러니까 원래는 왜 보통- 그러냐면 왜 1년이냐면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의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준비했던 것과 결합해서 최초로 뽑는 도당위원장 선거예요. 이번에가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이 만들어지고 도당위원장 그러네. 처음 하는 거잖아요. 아, 그때는 그 전까지 공동위원장 뭐 이렇게 했다가 네, 네. 비슷하게 그렇게 했다고 사무처장도 공동사무처장 뭐 이렇게. 그럼 그렇게 했었고. 치열한 이유가 뭐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꿈과 메리. 아니 그거 이전에 말고 메리트. 아이 좀 저기 봐. 처음에는 후보군이 그렇게 형성돼 있지 않았고 그죠. 박민수 후보. 박민수 의원님하고 이상직 의원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두 분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초선 국회의원님들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도당위원장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여럿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명분이나 실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멈칫거리고 있을 때 이상직 의원님하고 박민수 의원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초선들끼리 하겠다고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유석은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거 좋아. 여론조사를 했어요.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해보니 압도적으로 두 분보다 더 높게 나오거든요. 내가 부동의 1인데. 두 분을 합친 것보다 유승엽 의원님이 높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시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민수 의원님이 재선 의원님께서 나오신다고 하면 제가 빠지겠습니다 하고 빠진 거고. 다른 얘기도 있던데 빠질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조정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그렇게 빠진 거고. 근데 이상직 의원님은 아니 내가 한번 입지를 세웠으면 끝까지 가보겠다고 해요. 해서 이제 재선 의원은 재선 의원의 자존심, 초선 의원은 특히 이제 전주 지역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전주 지역 국회의원님도 어쨌든 이렇게 조선 의원의 꿈과 비전. 뭐 이렇게 해서 밀어야지, 어떻게 오늘. 됐다가 점점 자존심 싸움과 이 점점 새싸움 비슷하게. 네, 이게 붙어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묘한 감정들이 발동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그건 설일 수도 있겠다. 뭔 소리요? 설이. 난 꿈과 비전으로 정리했어. 초선에서 재선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실하게 마련해 보자. 아니 그것도 있을 수 아니, 있죠. 왜 당연히. 그걸 부정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했는데 훈이 형은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된 거는 자존심 싸움까지 된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양념이 예, 들어간 거지. 예, 자존심 싸움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렇지. 가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쁘게 가다가 한두 마디 자존심, 이 감정 단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다 보면 위에서는 점잔을 아무리 떨어도 그 밑에서 선거 조직들은 정말로 이게 치열한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차 레일이 쭉 있는데 판이 하나 1도만 조금 떨어지면 1km쯤 지나가면 막 이만큼 벌어지잖아요. 네. 막 한참 돌아올 수 없는 거리만큼 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정치에서 선거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붙었을 때 조금의 위에서 간극이 생기면 밑에 가면 없던 말까지 만들어갖고 서로 싸우는데요. 지난번 시장 선거에서 제일 진짜 이건 정말 기분 나쁘다. 그건 뭐였어요, 그럼? 1도 틀어진 바람이 아니 뭐였어요? 기분 나쁘고 뭘 틈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선거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막 여기가 더워지고 아니 거기에 정말 난방도 안 하고 있는데 땀을 흘리고 있어. 아니 저는 정말로 이렇게 두 가지가 이 진짜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아니 이거. 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쪽에 그 안철수 신당 운동을 했던 네. 분들이 중요한 몇 분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왔고 근데 여기 저한테 당신의 특혜는 줄 수 없고 이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까지 다 받아들여서 해서 실컷 준다고 있었더니 느닷없이 이 지각평등이 생겨가지고 땅과 하늘이 합쳐지고 막 진짜. 제가 어찌 해볼 수 없는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딱 있었더니 그 세월호 사건이 딱 터지면서 세월호 전국화에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아니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바깥에서
그런 거잖아요. 선거 표 획득을 위해서 돌아다니면 염치 없고 그리고 그거는 욕먹을까봐 정도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사무실에 와서 딱 앉아 있는데 신문 보면 눈물 나고 막 그 기사 읽으면 이게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게 선거 온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맞는 짓인가 싶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훈이 형 외모에서 눈물 난다 보니까 실감은 안 난다. 왜 잘생겼잖아. 나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들었어. 이 두 가지 국면이 정말 이 선거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죠. 혹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이 없었다면 왜 그래? 왜 자꾸 아픈 데를 찔러? 두 가지 그치? 정치에는 이렇게 만약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요. 지금 제 앞에는 한 명의 장비와 한 명의 관우 혹은 뭐 흑성풍 이규 뭐 이런 사람 흑성풍 이규는 뭐야? 이 두 분이 앉아 있는 것 같아. 말할 때마다 막 내가 쫄려. 실제로 그래요. 정치하면서 선거에 나서면서 수도 없이 많은 한 100가지쯤의 운이 겹쳐야 운이 더해져야 당선이 되는 건데 그조차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그리고 그 능력을 만드는 건 준비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괜히 왜 내 얘기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준비가 일도 틀어진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지금. 일도 준비가 덜 돼 있었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두리 형이 훈이 형한테 빨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 측은지심이 막 돌면서 아니. 지금 갑이라고 지금 챙기고 있어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생각이 많아지네 갑자기. 뭔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예? 뭔 생각을? 아니 아까 장인달 의원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건 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찌됐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들이 끊임없이 지금 끓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이를테면 어른이 와서 여기에 이렇게 뭔가 가르침을 주시는 이런 어떤 상황 뭐 이런 것도 되게 씁쓸하고 정치 영역에서는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고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이 고하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아까 그 얘기 했을 때 제 느낌은 꼭 그런 모양으로 비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가 이제 후배들한테 니들 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따끔한. 아니, 리얼하게 해봐. 뒷방 늙은이가 와서 한마디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드는 현실이 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원인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막 아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막 뭔가 뻥 하고 뚫리는 게 아니라 답답해져. 막 지금 도당 선거까지 오는데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뭔가 좀 답답해지고. 그러니까 중앙 정치만 답답한 게 아니라 우리도 답답한데 요즘에는 70대면 청춘인 게 김기춘 씨 77세예요.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근데 우리 아버지도 한 자리 해도 될 것 같아. 79세인데. 괜찮지. 우리 아버지 연륜이 더 있잖아. 그럼 한 자리 해도 될 것 같아. 자 정신산할 때는 돌발 퀴즈 갑시다. 자, 근데 지금 돌발 퀴즈 우리가 지금 3주째 주인을 못 찾고 있는 배동현 듣고 있나? 바로 이제. 장례시장 있어요. 뭐? 장례시장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자, 일단 저희가 돌발 퀴즈를 지금 저희 북박 페이지에 잠깐만요. 올렸으니까 돌발 퀴즈 답을 거기에 피파 사진 밑에 네, 사진 밑에만. 다른 데 다니시면 안 자, 되고. 돌발 퀴즈 오늘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북 정치를 논하는데 패널을 모셨죠. 전북의 거물 정치인. 그럼 거물 정치인 본인을 스타로 만들어달라고 누구 전전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번에 별명. 조지훈 전 전주시 의장의 별명 객관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강용석, 2번 훈이형. 오늘 2개로. 와, 어렵다. 정말 오늘 어렵게 됩니다. 뭐야 이거? 3번에 3번 뭐야? 싫어요. 없었어. 뻔하지 뭘. 조지훈 시인 그거 하려고 그랬지. 조지훈 시인. 아씨. 하려고 그랬지. 근데 자, 너무 재미가 없다. 1번 강용석, 2번 훈이형.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저희 북박 페이지 중에 돌발 퀴즈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셔야지 당첨이 됩니다. 그래, 거기에 그- 꼭 달아주시고. 제발 좀 달아주라 이번에 예. 진짜. 그냥 이번에 실시간 방송 말고 팟캐스트 분을 위해서 네. 내일까지 열어놓는 건 어떨까? 그럴까? 네. 그래요. 좋아. 예, 아무튼 가장 먼저 다시는 분들한테 그래, 드릴게요. 우리는 일단 예. 일바에 주는 거니까. 예. 언제가 됐든 간에 네네. 가장 먼저 다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정주령님께서 답답하다고 한 건 예. 실제 상황이 답답하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어떤 그렇죠. 얘기를 해도 뚫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지가 그렇죠. 너무 오래됐고 이렇게 뭔가 막 우리가 이 한 생 안에서 너무 윤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막 계속 아니 쳇바퀴. 근데 그 이제 답답하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면 아까 타이밍을 놓쳐하고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훈이 형이 그랬단 말이지. 내년이나 다음 선거에서는 정말 세민년의 바람이 그러니까 그 얘네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난 이 얘기도 한 너댓 번은 들은 것 같아. 총선 지방선거 있을 때마다 지역 언론이나 신문 이런 데서 매번 하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번 심상치 않다. 그러면 우리 막상 까보면 좋아. 심상치 않기는. 좋아. 현실적인 거 물어보자. 이제 시의장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름 시의회 개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의회는 개파. 훈이 형 개파. 훈이 형 개파도 없어. 개파가 없어? 큰일인데? 시의회는 개파라기보다는 지역위원회별로 나뉘어지죠. 지역위원회 나뉘는데 다만 특이하게 지난 9대 이제 제가 의장을 했던 시절에 9대 의회인데 여기에 서로 자신 스스로가 진보 블록이라고 생각했던 의원들이 상당히 긴밀하게 모임을 하고 긴밀하게 의견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예를 들면 제가 그 대형마트 의무위원 문제로 천막 생활을 하고 이럴 때 의장이 그런 의원님들이 있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정도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책 사안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건 있어도 시의회는 34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개파가 생겨요? 그럼 이번에 그 도당위원장에는 어떻게 의견을? 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북 도당위원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기는 게 우리 편이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게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정도였지 반드시 이분이 도당위원장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이런 없었어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뭘 땀이 꼭 확인을 없었구나. 받으려 그래. 말이 뭐 안 짐작하면 나와, 되지. 말이 더듬어져. 이게 우리 끝날 시간이 됐는데 재밌네. 재미가 있어. 그래서 훈이 형을 뭐 한 비정규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뭐가 재밌어요? 번씩 저는 재미 하나도 없구만. 이렇게 전북 정치 현안 좀 이렇게 몇 개 모아가지고 내가 지금 아껴놓은 게 있어. 패널로 이렇게 오고 이 훈이 형이 더 이상 출연이 힘들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출마하는 거야. 이 그렇지. 양반이. 우리가 거기까지 볼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선거법에 걸려 더 그렇지, 나오면 그렇지. 그때까지. 그거는 우리가 자리 옮겨서 자리 옮겨서? 우리 반성의 시간 때 반성의 긴밀하게 논의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하면서 좀 최종적으로 일단 우리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와주신 힌트 막 준다 진짜 훈이 형 댓글 달면 우리 되는데 홍희님 답 달았어. 달았어? 그만 줘도 돼 이제.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윤성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줘요? 그럼요. 이게 무려 몇만 원이에요. 달아야 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훈이 형께서 오늘 나온 얘기 이제 뭐 물론 깊이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얘기는 못했지만 또 개인적 바람과 또 주변에서 또 많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으시고 또 염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전북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얘기해야 돼요? 뭐 원껏 하십시오. 네. 그 사실은 오늘 편집해서 잘라버리면 됩니다. 뒤를 끊어. 어떤 얘기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전주시의 버스 문제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방금 우리가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를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 특별히 현재 전북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 정도가 이미 현실 정치를 정치 현장을 떠나온 지가 벌써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옛날 것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뭐 6개월, 1년 정도 정치 현장을 떠난 사람은 정말로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생동감 있고 역동성 있게 정치가 만들어졌으면 살아 좋겠다. 움직이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바람이고요. 다음에 혹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전주의 여러 가지 정책 현안 문제가 어떤 사람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길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저희가 다음 달엔 기획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달에 그리고 일부러 제가 나오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러 좀 몇 개 남겨놨어요. 버스 이야기 이런 거는. 그래 또 나오시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선출직으로 나서겠다, 시민의 대표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삶 속에서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현장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평가받고 그걸로 비전을 제시해서 그래서 우리 전주라고 하는 곳에 전라북도라고 하는 곳에 미래의 비전을 저 사람을 보면 그 미래가 예측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좀 잘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멘트는 준비된 멘트 같아. 난 자꾸 흠결이 없어. 훈이를 밀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자꾸 무슨 말을 해도 자꾸 옆에서 그렇게 들리네.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 아까 그 작년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신당과 이렇게 합당하는 과정을 하늘과 땅이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게 제가 아직도 좀 울림이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도 목과 자리 이게 분명히 있을 건데 하늘은 하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땅은 그 자리에서 다 역할들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너무 혼재되고 뒤섞여 버리는 현실이 계속 이어져가는 것 같아서 좀 어찌됐든 씁쓸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북치기박치기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 우리 전북 지역의 여러 현안들 또 정치 현실들까지 지켜보겠고요. 기회가 되면 이렇게 몇 가지 중심적인 사안들은 좀 기획적으로 좀 꼭 방송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훈이 형 오늘 정말 격이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북치기박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담 파는 농약사 술 안 파는 술가게 정신 나간 모피디 잉여 강행진